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요,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는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시장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0.6%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 정도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거의 뭐 완연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죠. 딱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 이런 건 잘 없어요. 뭐 선을 어떻게 잘 그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꺾여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꺾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증시가 내려가는 걸까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게 여기서 올라가게 될까요? 다시 반등이 나갈까요? 하지만 그냥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까는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 전저점이라든지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반등이 나왔던 이런 자리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0포인트, 81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저점을 깨고 만약 내려간다면 그 아랫자리가 235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저리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 있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4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또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명절 전에 유독 시장은 원래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명절이 지금 6일이나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장세를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6일 동안 쉬니까 우리는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6일 동안 돈이 묶이는 거고 6일 동안 묶여 있는 동안에 다른 곳의 장은 돌아가죠. 미국이라든지 결국 다른 장세는 다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6일 동안에 악재가 나온다면은 이거 큰일 나겠는 걸. 그러면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고 매수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명절 전이 원래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기 연휴가 있을 때는 더 안 좋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9월 장을 딱히 기대해 볼 만한 장세가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 화, 수가 그렇게까지 즐겁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비리비리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든지 개별 종목이라든지 순환매 테마가 조금 만들어질 뿐이지 우리가 뭐 엄청나게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한 장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6일 동안 돈이 묶이기가 싫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들고 있던 사람들도 오늘까지 또 최대한 매도를 많이 할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매도를 최대한 많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절 이후에 악재가 생긴다면 갑자기 급락을 맞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명절 전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절 이후에 방향성이 어디로 갈까인 건데요.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해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가 저점을 깼어요. 단기 저점인 8월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나 하면 33,000포인트라든지 32,000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정지, 그러니까 오히려 명절로 인해서 장이 열리지 않는 게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들이 다 빠져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걸 정지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명절로 인해서 장이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이 만약에 오히려 개방이 된다면은 갭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양봉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이제 명절 동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스닥이라든가 지금 다우존스는 약간 하락세가 조금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동안에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우리 증시도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 좀 당연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그림에서 월, 화, 수 이제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요, 248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쌍바닥 형태가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헤드앤숄더의 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머리가 두 개인 헤드앤숄더인데요. 이렇게 머리가 두 개인 헤드앤숄더 진행이 되고 나면은 보통은 하락세가 만들어지는데 그 저점이 지난 전저점 이런 자리들을 무너뜨리느냐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트가 완성되기도 하고 만들다가 말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질지 만들어지지 않을지를 관심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2480포인트를 지수를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뭐 제가 지수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요. 지금 시장은 지수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 테마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바닥에서 순환매가 막 들어가게 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테마들도 지금 갑자기 급등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상 급등 현상으로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보안 관련주라고 생각했는데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 나오기도 하고요.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했는데 자율주행이 엮이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또 학용품 관련주라고 급등 나오기도 하고요. 이상한 테마들로 인해서 요즘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기관들, 외국인들도 어떻게든 간에 주가를 띄워 올려가지고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다 이상한 뉴스를 들먹거리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팔아내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만 잘하면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만 잘하면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고 절대 탈출이 안 될 것 같던 종목들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이고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절묘한 포인트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봐드릴 건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전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위메이드 플레이요. 위메이드 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000원에 15%요. 14,000원에 15%요. 네. 자, 이 종목 이제 바닥에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종목이 원래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었죠, 그죠? 네, 네네.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위메이드 인수가 되면서 이 회사는 오히려 주가가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위믹스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고 뭐 주가 조작이니 코인 조작이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고 뭐 사기네 마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뭐 정치권하고 엮여 있네. 그렇게 되면서 위메이드 자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수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 기업은 오히려 인수 당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안 좋은 모회사죠. 위메이드의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만 악영향을 받은 케이스가 된 거죠. 회사 자체로만 본다면은 사실 나쁜 기업인가 하면요. 최근에 조금 적자가 나긴 했었으나 조금 약간의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장을 하고는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수되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내려가나라고 보고 있더니 결국은 7,500원쯤 되니까 자기도 버티기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은 여기서 뭔 이슈든 간에 써먹으면서 급등을 시키기 시작하고 위메이드가 이번에 뭐 미르2, 미르3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뭐 금액을 중국에서부터 1,000억을 먼저 받았대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이슈들이 호재가 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또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이 오랫동안 빠져있는 종목들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느냐 하면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로 주가 조작을 위해서 태어났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조작질을 할 거 아니고서는 여기서 수직 상승으로 막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날아가기는 상식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 말은 결국 여기서는 이제 멈춘다, 하락이 멎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멈추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 빠졌다가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조금 한 템포 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됐고 주가가 그렇게 비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싼 자리죠, 그죠? 네네. 위메이드가 이 썬데이 토즈였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은 역사적 신저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익이 아니라 전부 다 뭐죠? 손실입니다. 손해죠. 전부 다 손실이에요. 모두가 손실이에요. 시청자님은 손실이 아니라 이 종목을 2013년 이후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요? 손실입니다. 손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 홀딩하고 가져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7,5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500원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포인트를 생각해야 된다. 주가가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주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요.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크 자리라고 하는데요. 속임수를 주고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팔아내게 만든 다음에 물량 뺏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는 오히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여기 7,000원부터 한 아마 11,000원 사이쯤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템포가 아니라 그 다음 템포 내려갔을 때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추가 매수.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고 좀 나가시면 된다. 아마 이런 거는 올라갈 때 얘가 횡보했던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25,000원 최소 25,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만 낮춰놓으면은 꼭 25,000원 욕심 안 낸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욕심을 조금 버리시면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바닥 잡을 때 조금 더 고민해보자. 한 템포 쉬고 내려오면 생각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7,500원쯤에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그렇죠. 한 템포 쉬고 하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아난티 아난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000원에 10%요. 8,000원에 10%요. 10%요. 뭐 네. 8,000원까지 최근에 조금 올라올 때 사셨나 봐요. 뭐 한두 달 전에. 네. 네, 저럴 때 사면 별로 좋진 않죠. 일단 아난티는 제가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아난티 상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5,000원, 6,000원, 7,000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난티 좋은 기업이다. 지금 영업이익도 코로나 이후로 보면은 코로나 때 적자가 300억이 났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47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 127억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590억, 1,100억 벌고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냐. 골프장도 잘 되고 뭐 우리 아난티 힐튼 호텔 그런 쪽도 이제 고급화 전략이 잘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난티라는 이 기업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갔던 그 욕구들이요. 아, 야 여행 갈 때 모텔 갈 바에 호텔 가자. 야 펜션 갈 바에 호텔 가갖고 호텔 그 즐거움을 누리자. 그리고 SNS가 발전됨에 인해 가지고 아 그거 SNS에다가 사진 올리려고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아난티라는 기업이 저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저평가 구간이다.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 사버리게 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셨던 가격 자체도요. 높은 가격은 다행히 아니에요. 저점에서 잠깐 뛰어오른 자리에 샀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식은 조금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매수한 종목 자체가 다행히 좋은 거라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다음에는 급등 나왔을 때 사지 말고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아난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더 갈 수 있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대북 관련주로 엮여있던 기업이었지만 실적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상향으로 12,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요. 막 급등 나왔을 때 샀다가 뭐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 첫 진입 가격이 8,000원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뿐인 거지 7,000원 이하로 만약에 혹여나 떨어지게 된다면은 겁먹지 마시고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하셔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11,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은 기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SK 아이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79,000원에 30%거든요. 산지 얼마 안 되셨나요?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수익 중이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 격언을 많이 이렇게 보고 많이 배우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뭐 주식의 대가들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수익 중일 때 안 파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대요. 그래요. 네, 수익 중일 때 안 파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더 갈까 봐 자기 욕심을 못 이겨가지고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못 파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제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쯤에선 됐다라고 내가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 수익 나면 20%가 보이고 20%가 수익 나면 30%가 보이고 30% 수익 나면 50%가 보이고 50% 수익 나면 또 100%가 보일 거고 100% 보이면 200%, 200% 보이면 400% 끝이 없잖아요. 그죠? 12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12만 원 가면 또 그래서 13만 원이 보이겠지. 13만 원 가면 또 14만 원이 보일 거고 14만 원 가면 16만 원이 보이겠죠. 16만 원 보면 또 20만 원 보이겠죠. 20만 원 보면 1,000만 원 보이겠죠. 1,000만 원 보면 1억이 보이겠죠. 이 얘기가 되세요? 끝이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더 갈까? 1,000원이라도 좀 더, 100원이라도 좀 더 하면요.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만 원이 가든 말든 난 어디서 무조건 팔겠다라는 그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만의 절제가 없으면요 안 돼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술 더 마셔야지. 오늘 사람이 좋으니까 술 더 마셔야지. 마셨는데 괜찮으니까 더 마셔볼까?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필름이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난 저녁 적당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난 딱 한 병만 먹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우리가 과음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조절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익 중일 때 못 팔면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시청자님은 79,000원에 사셔가지고 5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느낌이. 5월 달 정도에 이렇게 매수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저 때 산 사람이나 지금 최근에 이렇게 9월 초에 사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사자마자 물린 사람이나 상황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시청자님은 지금 그냥 최근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는 수익이 나섰다는 생각을 이제 잊으세요. 지금은 손실나는 자리에 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는요.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됐고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과정을 안 들고 있었으면 같이 겪을 필요가 없는데 들고 있다 보니까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쌍바닥이라고 하는 저 5만 원짜리를 바닥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또는 그 언저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SKI 테크놀로지라는 이 기업도요 상장 이후에 이제는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상장 이후에 나왔던 거품이 지금 빠져가지고 조금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바닥 만들고 나면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 바닥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선까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에 가깝게 사고 12만 원에 가깝게 팔면은 괜찮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12만 원 왔을 때 13만 원 욕심내고 13만 원 왔을 때 또 14만 원 욕심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몰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내려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팔았으니까 내려가는 거 겪어야 되구나. 좋은 시절을 그때 내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안 좋은 시절을 겪어야 되구나라고 그냥 인정을 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한 5만 원 초반, 6만 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다음 기회가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그거 누구 탓이다? 오래 걸리면 올라오긴 오는군요. 모르겠습니다.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올라온다고 제가 확답드리긴 힘들겠죠. 그죠? 한 10만 그래서 원만 일단은 와도 팔겠고. 1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가는 걸 보고 여기 지금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6만 원쯤에서 자리 잡는가 안 잡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걸 먼저 생각하셔라 이겁니다. 내려가서 저기서 바닥을 잡아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 못 잡으면 저쪽 깨고 내려가서 4만 원, 3만 원 내려가는데 10만 원 무슨 생각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될 일은 이 하락세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자리가 6만 원짜리쯤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홀딩 의견 드리는 거예요. 네. 10만 원, 20만 원, 12만 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이마트 네. 예, 14만 원에 13%요. 꽤나 오랫동안 들고 가셨네요. 저 네. 2021년에 올라왔을 때부터 사셔가지고. 맞아요. 네네. 일단은 13%면요.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마트라는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크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마트도 지금 이게 이제 영업 환경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트를 가는 것보다 뭘로 많이 시키죠, 요즘은? 그냥 뭐 온라인으로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얘들이 뭐 쓱닷컴부터 해서 쓱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마트도 뭐 온라인 배송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의 강자는 요즘에 다 누구 뭐 씁니까, 우리? 그 빠른 배송. 빠른 배송 누가 지금 보면은 주변 사람들 다 무슨 기업 거 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쿠팡.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너 온라인 배송으로 뭐 주문하면 뭐 쓰니 물어보면 쿠로 시장에서 팡으로 끝나는 회사 씁니다. 그죠? 네네. 하도 걔들이 지금 점유율을 많이 올려놔서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전략을 썼죠. 적자가 나더라도 점유율을 올려가지고 쿠팡 회장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쿠팡 없는 세상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말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 한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쿠팡 없는 세상이 지금 생각도 안 되죠. 요즘은 정말 오늘 저녁에 시켜도 내일 아침 바로 와버리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이겨낼 만한 그런 지금 상품이라든가 플랫폼이 다른 기업들한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도 사실은 리스크가 생겨버렸지만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팔아내는 제품들이 옷일까요? 아니면 뭐 가전제품일까요? 아니면 뭐가 주 판매일까요? 이마트는?
글쎄 먹거리. 그렇죠. 먹거리라서 매출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 사러 갈 때 이마트에 장 보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얘들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도 적자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쿠팡도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매년 적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마트도 지금 이제 체질의 개선이 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도태될 산업 같아 보이진 않지만은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체질 개선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빨리 걸릴까요? 좀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선 전부 다 팔아내는 겁니다. 체질 개선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오래 걸리더라도 난 이 기업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팔지도 않고 더 사거나 가져가겠죠. 그죠? 근데 네. 주식 시장에 이 투자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개미들은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 개념으로 주식을 좀 접근을 많이 해요. 주식 샀는데 뭐 6개월 만에 안 가요. 1년 만에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손절하는 개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개미처럼 살던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해보던지인데 저는 장기 투자 하자라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교수님 그래서 장기 네. 투자는 뭐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더 드릴 여기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 추가 매수 의견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안 할 거라고 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뭐 궁금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 좀 듣고 그냥 궁금하면 안 됩니까? 공부하잖아요. 그죠? 네네. 공부가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이마트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그냥 7만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이거랑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체질 개선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떨어졌다고 해갖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질 개선이 오래 걸리니까 바닥 잡는 것도 오래 걸릴 거고 천천히 아주 느린 템포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7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잡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잡을 것 같긴 한 거죠. 아직까지는 하락세 내려가고 있는 대각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쓰리바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힌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은데 얘는 느린 종목이니까 그런 힌트가 올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지금 오늘 10월 여기 병들 전부터 추가 매수 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느린 템포로 가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참 뒤에 추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추가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할 계획만 잘 짜시고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리고 그렇게 설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 아마 추가하면서 포인트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냥 냅두세요. 지가 밑에서 뭐 움직이든 냅둬요? 말든 더 내려가든 말든 냅두세요. 그냥 바닥 잡을 때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바닥을 잡고 나서 만약에 뭐 이 뚜까까지는 올라가겠습니까? 바닥을 잡고 나면 올라가죠. 바닥이 잡는 게 먼저죠. 너무 높은 가격에.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앞타바이오고요. 앞타바이오 네, 14,970원에 20%. 13,000, 14,970원. 14,000요? 네, 좀 비싸게 샀네요. 좀 오래됐어요. 네, 일단 앞타바이오와 같은 이런 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이 지금 로또를 샀습니다. 우리 복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1,000원치를 샀어요. 당첨 확률이 높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1,000원짜리 찢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발표가 날 텐데 혹시나 내게 당첨일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찢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맞아요. 앞타바이오와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는요. 당첨 확률, 그러니까 급등 나올 확률이 있긴 있어요. 로또처럼 정말 급등이 나와서 앞타바이오도 이 1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막 10만 원, 20만 원까지 날아갈 가능성은 있다 이거예요. 희박하지만요. 근데 희박한 확률이라서 이거를 에이 팔아세요, 손절하고 나가세요라고 하기에는 그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시작을 해버리면 끝을 못 내요. 뭐냐면 제약 바이오는요 사버렸잖아요. 실적이 없는 이런 제약 바이오. 앞타바이오는요 지금 보면은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보세요 시청자님 매출액이라고 돼 있는 여기를 제가 파란색으로 드래그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TV 네.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 자 TV 보고 계시면 제가 최대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숫자 읽을 줄 아세요? 요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위요. 제로. 네 제로입니다. 이거 매출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네, 매출이 없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없는 기업은요, 동네 지금 시청자님 집 앞에 있는 편의점보다도
못한 기업이 상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재무제표로만 본다면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아요. 투자할 가치가 아예 없는데 왜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결국은 이게 독창적인 플랫폼으로 인해서 혁신 신약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냥 한번 개발이 돼가지고 잘 되면 대박 터트린다 이거예요. 안 되면요. 이 기업은 지금 상장 가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인데 제가 이거를 파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호재가 나옵니다. 뭐요? 갑자기 진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점상한가 날아가면 제 욕할까 안 할까? 욕하죠. 그렇죠. 주가 내가 지금 로또 이거 아야 그런 거 들고 있어봤자 아무 짝이 없어. 찢었는데 그게 로또 1등이면 어때요? 욕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약 바이오를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을 상담을 하게 되면요. 전문가 무조건 욕먹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욕먹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가란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팔아라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고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팔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더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글쎄요. 지금 이 매출 안 나온 기업을 더 사고 싶다고요? 라고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약 바이오를 상담하는 다른 분들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약 바이오 이런 것 중에서도 실적이 없는 제약 바이오를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복권 샀다 생각하세요. 날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안 됐으면은 스스로가 알아서 다 엿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전 오면은 또는 13,000원 이상에서 나는 그런 있지도 않은 또는 확률이 적은데 도박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은 12,300원대 나와가지고 올바른 투자하러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돈은 잘 버는데 저평가인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잡는 게 맞는 거고 나는 그래도 이게 뭐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정말로 신약 개발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박 터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없다 치고 가져가 볼란다 하면은 시청자님이 그냥 가져가신대요. 어디 가서 상담받을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거나 말거나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요. 네, 도박이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을 저는 만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본전에서 팔아라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지만 제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진짜로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 점상한가 날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그 욕심을 거두지 못하면 이건 아무도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기업의 가치란 게 없습니다. 그냥. 이해되셨어요? 기업의 가치란 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고 전망이고 업황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약 개발 하나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은 급등입니다. 그거 안 나오면은 바닥에서 빌빌거리다가 저거보다 지금 9,000원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제 돈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되는 시청자님의 자산이고 시청자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옵트론텍 11, 20일 춤에서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674원 비중 25%요. 네. 뭐 일단 추매를 왜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좀 더 그것도 낮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죠? 예,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매수의 기본은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이 마우스를 팔고 싶은데 이 마우스가 5만 원에 산 건데 시청자님한테 제가 뭐 5천 원에 판다 또는 3천 원에 판다 하면 어때요? 살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5만 원짜리를 3천 원에 산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렇죠. 사볼만 하죠. 그죠? 네. 근데 시청자님이 이걸 5만 원에 샀는데 제가 시청자님한테 저한테 3천 원에 파세요라고 하면 팔 겁니까? 못 팔죠. 못 팔죠. 손해보고는 안 팔죠. 주식도 원래 그래야 돼요. 손해보고 안 팔고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싸게 올라오면 사기 시작합니다. 이 5만 원짜리 마우스를요. 시청자님한테 제가 6만 원에 팔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상식에서 좀 어긋난 행동이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몰상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합니다. 주가가 2,200원일 때 얼굴 싸네 내가 더 사야 되겠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3,7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아니, 3,000 않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하는 습관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상식에서 어긋난 매매이기 때문이기 만약에 추가 매수할 거면 적어도 오늘 하셨다면 그래도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하시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려왔을 때 했으니까 올라간 저기 막 3,600원, 700원 여기 있을 때보다 낫다, 안 낫다?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옵트론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기업이 지금 이제 적자가 엄청 나다가 흑자로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회사가 안 좋아져 있었지만은 뭐 카메라 부품부터 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막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저점 부근에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말을 2,2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얼마에 사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이 마우스 가격이 5만 원부터 3,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다면 얼마에 사면 돈 벌 수 있을까요? 3,000원까지 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옵트론텍이 2,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으면 얼마에 사야 내가 수익 내기가 좀 더 수월할까요? 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네, 그게 정답입니다. 뭐 주식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것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못 기다리는 만약에 것뿐인 바다가, 거예요. 떨어진다 그러면 한 어디까지? 방금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 어디까지 떨어진다고요? 네. 2,000원까지. 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주식이 안 어려운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내가 저기서 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내가 떨어지면 저 2,000원까지 떨어지면 지금부터 또 30%더 빠진다고 손실이 얼마야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2,000원까지 떨어진다는 뭐 것을 그런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빨리 추가하면서 하고 빨리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다 열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물린 건 물린 거고 얘가 갈 길은 얘가 갈 길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얘가 갈 길은 어디까지 빠졌다고요? 2,000원까지. 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가격은 얼마나? 2,000원. 2,000원이신 거죠. 그 2,000원까지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건 누구 생각인 거죠? 제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네. 얘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2,000원까지. 2,000원까지 그럼 어디에 사면 빠질 수 있다. 좋을까요? 2,000원. 2,000원. 상담 끝난 거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2,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해야 3,600원에 산 사람도 매수가를 정말 많이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3,600원에 매수하셨는데 3,600원에 추가 매수 해봤자 3,600원입니다. 근데 3,600원에 매수했는데 2,000원에 추가 매수하면은 2,800원이든 2,900원까지 매수가가 낮아지니까 그 다음 상승 때 오히려 수익 내기가 훨씬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2,000원이 아니라 1,000원까지 떨어져서 추가하면서 하면 1,800원, 1,900원이 될 텐데 얼마나 탈출하기 쉬워집니까? 만약에 100원이 된다면 한 500원까지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추가 매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어차피 하실 거면은 올라가길 바라는 게 좋다, 내려가길 바라는 게 좋다? 내려가기를. 그렇죠. 그럼 바라는데. 내려가는 걸 충분히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얘가 단기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걸 단기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딱히 이슈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아마 2,700원 이하로 시간이 걸려서라도 2,50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그 다음 상승 때 4,000원까지 또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8,000원, 9,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만 잘 만들어 놓고 조금 길게 가져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이번 주는 아니죠.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 강연회 일정을 조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온라인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명절 전이다 보니까 명절 때 우리가 강연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전화 상담을 다 못했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연달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 8시에 상담 참여하셔가지고 상담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분의 계좌는 제가 5개 종목까지 봐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계좌가 정리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가시는 기회를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명절 지나고 난 다음 주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거제도에서 거제시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많은 분들 거제 처음 갑니다.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거제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강연장에서 또 많은 것을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CJ ENM입니다. CJ ENM 일단 10만 1,1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10% 정도고요. 지금 반토막 난 것 같은데 추가 매수에서 장기간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거는 CJ ENM과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는요. 반토막 난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떨어지는 게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10만 원 샀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야 라고 하는데 위쪽으로 대입해보면 14%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떨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진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죠? 엄청 커 보이는데 58% 하락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래쪽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떨어지는 게 60%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윗자리와 아랫자리는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비율 자체가 다르고 기준가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저점에서 투자하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CJ ENM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내려갈 때마다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반토막 금방 났죠? 라고 하는데 저기서 이거 떨어지는 거나 여기서 이거 떨어지는 거나 사실은 반토막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서 울만한 자리는 아니다. 어차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점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손실률이 그만큼 빨리빨리 커지기 때문에 위쪽보다도 조금 인식이 달라요.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벌써 반토막이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에서는요. 그래 이만큼 떨어져서 반토막이면 내가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손실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아니 여기 저점에 산 것 같은데 더 떨어지는데 왜 반토막이지? 이렇게 되니까 장기로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들고 가야 되고요. 손실률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점 라인 땐가 고점 라인 땐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바닥 잡고 있는 과정이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5만 원대에서 자리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쪽에 잡을 것인가인데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5만 원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CJ ENM도 지금 회사가 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대신에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홈쇼핑이라든지 컨텐츠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해요. CJ CGV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극장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전부 다 이제는 기다려서 OTT 이런 것들로 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 가지고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 끝나고 나면 컨텐츠 주력 사업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K 컨텐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수입료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장기로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자리 안 잡는다면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투자한 것보다 저점에 투자한 게 반토막이라든지 손실률은 금방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률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잘 이끌어 가가지고 수익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5만 원대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자. 저기서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5만 6천 원에서 반등이 나와서 한 6, 7만 원대 바닥을 잡으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SKC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저렴하게 생각하고 이제 저점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거 떨어지는 하락률이 16%입니다. 근데 고점에서 했다면 7%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위쪽에서와 아래쪽에서의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 똑같은 비율이 밑으로 내려가면 30%, 40%, 50%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이지만은 내려와 있는 데서 사게 되면 손실률이 그만큼 커진다. 대신에 변동성이 좋죠.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점 투자는요. 한 1년을 물려 있다가도 한 달 만에 수익이 나와서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바닥 쪽에서 급등이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SKC는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었죠. 내려가 있는데 산 거는 좋아요. 저점인 거 샀다. 좋아요. 근데 이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눌림목에서 이렇게 저점 자리를 잡았을 때 얘가 84,000원대 반등이 나오구나. 84,000원대 반등 나오니까 84,000원에 가깝게 내가 조금 매수하면 되겠다. 그럼 저기서 매수하게 되면은 내려갈 때 내가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매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의 전략은요.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합니다. 84,000원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사야지. 근데 안 나오면요. 안 나오네. 손절해야지.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포인트를 잡던지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이 매매의 전략이에요. 이 매매 전략을 모르면서 이 저점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들어갔다라는 거 좋습니다. 95,000원 들어간 거 좋아요. 하지만 저점 차트가 깨졌을 때는 보통은
손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이 이런 어정쩡한 중간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은 밑으로 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대형주라고 할까요? 대형주에 가깝게끔 이렇게 커져 있는 기업은요. 고점 대비해서 60, 70%까지 이렇게 내려가야지 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얘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고 6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점 깬 이 자리에서 뭐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은 그 다음 단계인 6만 원대에 가깝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데 시간은 조금 많이 뺏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뺏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돈의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빠져나올 것인지는 시청자님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설정하셔가지고 손절하실 거면 오늘 바로 해야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난 좀 더 들고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떨어졌을 때 6만 5천 원대 추가 매수할 계획을 짜셔가지고 장기 투자 조금 오래 해야 될 겁니다. 그 장기가. 그래서 장기 투자 계획을 잡아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지금은 올라온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하나솔루션이거든요.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050원이고요. 35,050원이고요. 예, 비중 40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여기 많이 샀다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샀다는 것은 개미들이 많이 물렸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예, 우리가 살 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다고 없는 봐야죠. 사람들이 산 종목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굳이 사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담이 많이 들어온 거를 떠나서 제가 상담 내용도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저점 깨면 뭐해라고 방금 설명해 드렸게요. 예, 매 손절이요. 네, 손절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요. 지금 저점을 깨던 과정이었던 게 저기 7, 8월쯤에 상담 들어올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저점 깨면 손절해야 된다.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저점 깬 자리에서 시청자님 뭐 하셨죠? 오히려 매수를 한 겁니다. 추매했습니다. 추매. 희한하죠. 추가 매수까지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해버려서 저점 깼는데 어떻게든 간에 더 사버린 거예요. 방금도 설명했지만 저점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단계까지 내려가는 거 냅둬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대, 28,000원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야 바닥을 잡을랑 말랑한데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서둘러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매수가는 매수가대로 위로에 잡혀버렸고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에 더 사버려가 비중도 많아지게 되고 이거는 안 좋은 매매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요. 이게 상담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질렀던 과오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점점 계좌를 꼬아가지고 점점 종목을 벨벨 꼬아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운전은 우리 최근에 제가 뭐 블랙박스 관련 이렇게 뭐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차 옆에 있는 사람을 박아버리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차 옆에 그냥 냅다 박아버리더니 옆에 경찰이 차 빼라니까 그대로 또 왼쪽에 있는 버스를 들이박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때요? 당황하고 뭐 그러니까는 점점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뭔가 손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차는 박살나고 더 커집니다. 거기서 멈추고 내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계좌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계좌에 돈부터 집어넣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돈 넣는 게 맞는 순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잘못된 추가매수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이 계좌 갖다 줘도 잘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 종목은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좋은데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회사 안 좋은 기업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25,0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짜리에 자리 잡으면은 그때 반등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반등 포인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추가 매수 할 거면 이제 이 종목에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죠. 완전 100% 투자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종목을 15,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15,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가격에 사는 게 좋을까요?
2만 원 미만 정도에 사야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업이익과 과거의 이런 가치랑 생각해보면 저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25,000원대 자리를 잡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매수가를 낮추고 엄청난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 걸려요, 움직이는데.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늪에 빠지신 것 같다. 대신에 탈출하는 데를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기다리면 본전 이상 또는 수익까지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아까울 뿐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시고 25,000원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한 5년 이상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 5년이 지금 그렇게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EV 첨단 소재요. 네, 5,520원. 네. 지금 30%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때 괜찮다고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단 EV 첨단 소재가 나쁜 기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뭐 LG전자, 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매출 만들고 있고 리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리튬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얘가 하고 있는 업황하고 이렇게 완전히 연계가 되어가지고 얘가 돈을 진짜로 앞으로 많이 벌 것인가라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타세요 혹시? 아니요. 네, 전기차가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고 법인 회사들이 뽑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사가지고 많이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판매량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타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시청자님도 네네. 아마 그럴 거고 주변 사람들도 전기차 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많아요? 있긴 있는데 좀 후회들을 많이 해요. 거의 없죠, 그죠? 저도 네. 지금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제 주변에 한 명 있네요. 주변에 지금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도 오히려 불편해서 이제는 휘발유차로 바꾸거나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도 있고요. 전기차가 네. 이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타기가 힘든데 진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 자체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판매량은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2025년부터는 전면 전기차 생산을 한다라던가 뭐 국가에서 그런 걸 밀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2025년부터는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또 폭증할 수는 있겠으나 그 전까지는 조금은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테마로만 급등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고 2차 전지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생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적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되려면은 저는 2020 한 4, 5년쯤 돼야지 실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올라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 1, 2년을 기다려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테마가 리튬 테마라든가 2차 전지 테마가 아예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 준다면 정말 베스트겠죠. 시청자님한테는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올 때 그 반등의 힘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뭐 5,100원이라서 시청자님 상한가 가도 본전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상한가까지 간다면 조금 더 노려가지고 나오면 되지만 상한가가 아니면 손실 좀 나더라도 팔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면은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 수익을 위해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꼬였어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기엔 조금 버겁다. 그리고 장기로 바라보기에는 주가가 더 내려갔다 갈 수 있는데 장기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데 단기적인 힘을 보고 아마 리튬 테마라든가 2차 전지 테마 아직 안 죽었어요. 에코프로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올라올 때 힘을 보고 뭐 본전이 되었든 본전이 조금 안 되었든 또는 수익이 되었든 일단 힘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등 네. 나오는 힘을 보고 팔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냥 반등 나오면 바로 그냥.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때 그 힘을 파악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천받아 샀다는 거 보면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힘을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우리가 저기 바다에 서핑하러 갔는데 파도가 세야지 서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센지 안 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예, 실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손실나는 게 맞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게 주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도 해드리고 공부도 시켜드리고 하는 게 실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오늘 상담이 좀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드리고 제가 오후 8시에 유튜브에서 하는 강연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시키면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8시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